드라마 2화에서 장수는 자동차 사고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인은 상대편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순한 사고사인데요. 이것은 살인사건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자,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첫째 장수. 이름이 장수라 오래 살 줄 알았습니다. 웬걸 2화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결혼한 지 10일 만의 말입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또한 드라마가 70부작인데 고작 2부에서 이필모의 죽음이라니. 이필모가 아주 적은 출연으로 인해 출연료도 다른 출연자들보다도 훨씬 적게 받게 되니 장수도 불쌍하고 필모도 불쌍합니다. 암튼 트럭을 운전하는 장수가 차 안에 떨어진 펜턴트를 집으려다 운전 부주의로 신호를 위반하게 되고 그 결과 옆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장수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해 트럭의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쌍방과실로 몰고 가게 되어 장수의 죽음에 대해 시청자가 의문을 갖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드라마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의한 단순 사고사로 잠정 결론 짓게 됩니다. 사건이 나고 6개월 지난 후에 담당 형사는 이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결정하고 최종 문서에 도장만 찍으면 이 사건은 종결되는 것입니다. 형사 앞에는 서류와 함께 각종 증거 사진 및 증거품이 있습니다. 관례상 사건을 촬영한 사진을 한 장 한 장씩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도로에 스키드 마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스키드 마크는 차량이 미끄러지며 도로에 남긴 바퀴 자국입니다. 차량 충돌 사고에서 충돌한 차는 스키드 마크가 반드시 있습니다. 차가 충돌하면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급 브레이크를 잡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도로에 바퀴 자국이 남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주운전이라고 하지만 취중에도 충돌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만큼 운전자가 취해서 그런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형사는 당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찾아봤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 정도면 소주 2잔 정도 마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음주인데 사고 발생 시 급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 형사는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 기록 장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보니 오히려 충돌 순간 차량의 속도가 더 높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관련 서류의 사고를 조사한 형사가 가해자를 신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차량 충돌 순간 차량의 속도가 높아진 것은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운전사가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을 엑셀을 밟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약간 수긍이 되었으나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당시 현장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차량 충돌 후 가해 운전자가 바로 뛰어나와서 피해자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사건은 이런 경우 가해자도 다쳐서 못 나오거나 다치지 않아도 사고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바로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마치 가해자가 사고 후 피해자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행동 같았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파견된 담당 조사관에 의하면 가해자의 몸에서 강한 술 냄새가 나서 만취 상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많이 낮아 놀랐다는 진술도 서류에 있었습니다. 형사는 확인할수록 이번 사건이 이상한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이 덤프트럭은 작업 지시를 받지 않은 차량이었습니다. 즉 그날 자재나 폐기물을 싣거나 내리는 지시를 받지 않은 차량이고 그냥 차고지에서 쉬고 있으면 되는 차량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의문이 들어 한번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건 당시 현장의 도로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이 차가 같은 구간을 계속 왕복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와도 같은 행동 같았습니다. 형사는 이건 계획되고 의도된 차량 사고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형사는 일단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를 찾아갔습니다. 형사는 사망한 피해자와 어떤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살짝 떠보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원한 관계가 아니면 살인을 사주받은 것이라고 형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사는 가해자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건 5개월 전 1억의 돈이 누군가에게서 입금이 되었고 사고 후 매달 500만 원씩 입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입금 계좌번호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즉 매달 500만 원씩은 가해자의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매번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형사는 같은 사람의 입금이 아니어서 수사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5개월 동안 수사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가 그 형사에게 좋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경찰 내 보이스피싱 대응팀이 캄보디아 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했는데 그 가해자에게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되던 계좌번호가 그 보이스피싱팀이 관리하던 계좌번호와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업체가 매달 그 가해자에게 500만 원씩 입금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의아해합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범죄는 돈을 빼앗아 가는 거지 돈을 누군가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또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한 번만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중 한 명은 매달 1,0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고낸 덤프트럭 운전기사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매달 1,000만 원씩 입금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신라주조의 독고탁 회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형사는 독고탁 회장에게 영장도 없이 찾아가 그의 범죄 사실을 캐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는 다시 한번 사고를 낸 덤프트럭 운전기사를 찾아갑니다. 또 떠봅니다. 독고탁 회장이 당신에게 더 이상 돈을 지불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덤프 기사는 차분했던 첫 만남 때와는 다르게 욕을 하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마치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은 덤프 운전기사이고 집에 아내와 백혈병에 걸린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어린 아들 병간호를 해야 하고 아들 병원비가 많이 나와 점점 빚이 늘어 감당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한때 나쁜 길에 빠져서 생활했는데 그때 동갑인 신라주조의 독고탁을 만나 같이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독고탁은 재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 되면 협박을 하기 위해 가슴속에 칼을 품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독고탁 사무실에 들어가니 독고탁이 그리 반가워하는 눈치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순히 돈을 빌리기는 어렵겠구나 싶어 자신의 그간 사정을 얘기한 후에 품속에 칼을 꺼내서 독고탁 책상 앞에 놨다고 했습니다. 덤프 기사는 오늘 너에게 돈을 못 빌리면 내가 죽든 너가 죽든 누구 한 명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독고탁은 당황하더니 잠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독고탁이 물어봤습니다. 너의 목숨값으로 아들 목숨 구할 수 있겠느냐? 덤프 기사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독고탁이 말하길 독수리 술도가에 오장수를 죽이면 그동안의 빚과 아들 수술비, 그리고 아들이 완쾌될 때까지의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오장수의 동선을 알려줄 테니 그의 차량을 덤프트럭으로 받아서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이라 했습니다. 그냥 사고 내면 의심을 받을 테니 음주운전으로 위장해서 사고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내기 전에 술을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지니 차에 술을 가지고 있다가 사고 후 바로 술을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에 술을 뿌려 경찰이 왔을 때 술 냄새를 많이 풍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덤프 주인은 트럭과 충돌 시 더 강하게 엑셀을 밟았고 사고 후 바로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서 내려 오장수가 죽었는지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이상 독고탁을 체포해야 합니다. 형사는 구속영장을 들고 독고탁에게로 갑니다. 처음엔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덤프 기사가 자백했다는 말을 듣고 그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구속되고 그가 지금껏 공들여 쌓아왔던 모든 것이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드라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